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를 최종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지정 격리 병상에만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병원이 아니면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데 장거리 이동 상황이 벌어지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이 도내 죽은 부대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접경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4.15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사와 축제 등이 대부분 취소됐고 악수 등 개인 간 접촉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예비 후보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6일 만에 2차 현장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동해시는 펜션 건물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는 8명입니다.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의심 환자는 최종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지정 격리 병상에 격리됩니다. 음압병상을 갖춘 병원이라도 국가지정 병원이 아니라면 환자를 우선 이송할 수 없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자 의심 환자가 장거리를 불필요하게 이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원주의 한 병원입니다. 방호복을 갖춰 입은 의료진이 병원 외부에 별도로 마련된 텐트에서 환자를 진료합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최근 14일이내 중국을 방문한 뒤 발열이나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를 상대로 1차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진단을 통해 의심 환자로 분류되면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는 국가지정병원에 있는 음압병상에 격리됩니다. 도내 국가지정병원은 2군데로 이용 가능한 병상은 6개입니다. 영서지역 환자는 강원대병원에, 영동지역 환자는 강릉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됩니다. 사정이 이렇자 도내 의심 환자들이 국가지정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원주에는 음압병상이 총 11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국가지정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원주에서 신고됐던 의심 환자는 80km 떨어진 춘천의 강원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8일 동해에서 신고된 의심 환자 역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강릉의료원으로 격리됐습니다. 음압병상 시설이 다른 지역에도 있는 상황에서 의심 환자가 불필요하게 장거리를 이동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도내 곳곳에서도 의심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6개밖에 없는 국가지정 병상만으로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구에서 신고된 의심 환자가 국가지정 병원인 강원대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입원 절차가 늦어져 대기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강원도는 국가지정병원 병상이 수용 인원을 초과하면 도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의심 환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문 의료진 교육과 재정 확보, 장비 등의 문제로 국가지정병원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의심 환자를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추가 감염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이나 국가에서의 재정 지원 문제 등등으로 인하여 공공병원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그쪽에서 일원화해서 이제 환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넓은 면적의 지자체 간 거리가 먼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운동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행사, 축제 등이 대부분 취소되는가 하면 감염 예방을 위해 악수 등 개인 간 접촉도 꺼리는 분위기여서 후보자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출근길, 한 총선 예비 후보자가 시민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부득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얼굴을 알려야 하는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어 난감합니다. 당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방문을 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 후보자들도 마스크를 쓰고 또 악수를 자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다른 선거운동 현장, 거리에서 만나는 시민에게 악수를 청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축제 행사 등이 잇따라 취소되자 직접 거리로 나선 겁니다.
사람 간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에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꺼림칙합니다. 불편하지, 그치? 오신 것도 뭐 좀 손을 내미는데 안 잡아드릴 수도 없고, 그쵸? 정해진 기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선거운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선거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각 정당의 경선 일정이 속속 결정되는 상황. 언론 등 각 매체의 관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집중되면서 좀처럼 선거 붐이 일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뾰족한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들은 좀 쉬울 거예요. 좀 수월할 텐데 초출, 쉽게 얘기하면 정치 신인들 명함 못 힘들죠 지금. 여야 각 정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잇따라 연기했고 일부 정치권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선거운동을 10일가량 중단하자는 제안까지 내놨습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시계가 점차 빨라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에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마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국방개혁 2.0 조치로 큰 충격에 빠진 도내 접경 지역들이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입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직 외출 외박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도내 접경 지역 상인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사단급 2개 부대가 인근에 주둔 중인 화천군 산해면 사창리입니다. 지난해 국방개혁 입정령 발표로 27사단 해체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인들의 근심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다시 피해를 입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방부가 일선 군부대에 군장병들의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공고하면서 접경지역 상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군장병들의 외출 외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들리기 시작하면서 접경지역 상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확진 환자가 나온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인근 부대 말고는 아직 외출 외박을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제한을 확고하게 한다라던가 이런 건 아닙니다만 현재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부대별로 판단을 해서. 국방부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접경 지역의 피해는 일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각 사단 신병교육대대 입소나 수료 때 치러지던 가족 초청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겁니다. 접경 지역 숙박업소들에는 예약 취소 요청이 잇따르고 있고 상인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상황이 장기화되면 결국 외출 외박도 차단되지 않겠냐는 게 상인들의 걱정입니다. 일단은 취소가 됐고 그 대신 뭐 자대에 나가게 되면 그때 뭐 따로 하루에 외출 외박을 허용해 준다라고 일단 그때 내려와서 일단 다 취소가 된 거죠. 외출 외박에 대한 거는 아직은 특별하게 지침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씨름하고 있는 도내 접경 지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횡성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하기 위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선별 진료소는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의료시설 출입 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횡성 대성병원 응급실 외부와 군 보건소 별도의 진료시에 설치됐습니다. 또 횡성군은 중국 여행을 다녀온 뒤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횡성군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에 먼저 연락을 한 뒤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릉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 도시인 중국 후베이성 징저우시에 의료용 마스크 2만 개를 긴급 지원합니다. 강릉시와 징저우시는 지난 2004년 자매 결연을 체결해 교환 공무원 파견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징저우시에 파견 중이던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을 조기 귀국시켜 자택에서 격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 징저우시를 비롯해 자싱시, 더양시의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용 마스크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 일부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 환자는 10명을 넘어섰는데요. 전문가들은 추가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22개 나라에 침투했습니다. 확진 환자는 중국이 9,6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14명, 싱가포르 13명, 홍콩 12명, 일본 12명 등 아시아 지역에 85명의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핀란드와 프랑스, 독일과 호주 등 이 나라들도 비켜가지는 못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일본에서 무증상 병원체 보유자 2명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좀 볼까요? 1월 3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11명입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4명을 유지했지만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1번 환자와 2번 환자는 나흘을 간격으로 두고 발생했는데 3번 환자는 이틀 뒤에 나왔습니다. 또 4번 환자는 바로 다음 날 발생했고 사흘 동안 잠잠하더니 30일에는 5번과 6번, 7번 환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31일 오후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감염자와 식사를 같이 했다가 옮은 2차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과 밀접 접촉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염 사태가 앞으로 한 달 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6번째 확진자는 3번째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는 첫 사례였는데요. 이 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중 1명은 어린이집 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차 감염을 넘어서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설 연휴 남편과 함께 서울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가족들과 만남을 가진 A씨는 28일부터 다시 출근했는데 이틀 뒤인 30일 아버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3번째 확진자와 함께 식사해 능동 감시를 받다 2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접촉자인 A씨 부부를 즉시 자가격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 이틀 이상은 아이들을 돌본 상황. 어린이집은 31일부터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던 적은 없죠, 최근에? 네. 아이들도 지금 안에 있나요? 없어요. 오늘부터 휴원이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를 중심으로 주민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씨의 근무기간 어린이집에 나온 원생이 29명에 달한 데다 또 다른 접촉자인 A씨의 남편도 태안에 있는 한국발전교육원에서 정상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31일 오전에는 교육생 전원이 긴급 귀가 조치됐습니다. 3차 감염을 넘어 4차, 5차 감염까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저 카톡에 다 왔어요. 여기서 그랬다고 조심하라고. 그 진짜 실감나죠, 위험한 게.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직장 2곳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하루 2차례 부부를 능동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별다른 증상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추가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접촉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접촉자들도 지금 다른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3차 전파로 인한 어떤 그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는 있으나 혹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감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은 어린이집 원아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등원 등교 중지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A씨 남편과 접촉한 직장 동료들은 현재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내에서도 2차 감염 환자가 나오면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로 박쥐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박쥐에서 유래한 바이러스와 유사성을 보인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박쥐가 바이러스 감염병의 원인으로 의심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쥐는 어떤 동물일까요? 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도 쥐도 아니면서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포유류 박쥐.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매개체로 박쥐가 지목받으면서 박쥐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쥐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원인으로 꼽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 사스 사태나 2014년 에볼라 사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 역시 범인으로 의심받았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또 군집 생활을 한다. 이런 이유로 그만큼 박쥐 매개 바이러스의 다양성도 충분히 같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때보다 지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죠. 박쥐가 품고 있는 바이러스는 100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왜 멀쩡할까? 박쥐가 비행할 때 체온이 40도씨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 같은 고온에서는 바이러스가 잘 활동하지 못하지만 박쥐 체내의 면역 물질이 활성화되는 특유의 면역 체계 때문입니다.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꼭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유사성이 높다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박쥐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날것으로 먹는다든지 하면 박쥐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이 됐든 그 결과는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쥐가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해도 직접 인간에게 감염시켰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 사양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염됐고 메르스의 경우 낙타를 거치면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박쥐를 먹는 중국인들의 식습관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결국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은 인간이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주요 바이러스 감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숙주로 의심받는 박쥐. 하지만 서식지 파괴 등 인간의 행위가 오히려 감염의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중국인과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하는 건데요. 질병과 국적을 막연하게 묶어 생각해 사회 갈등을 늘리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오해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23일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지 약 일주일 만에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글 작성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중국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역 맘카페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글도 올라옵니다. 특히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이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중국인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이 차이나타운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모습인데요. 화교 출신 상인들은 일부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중국인 자체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손님이 좀 뜸하시고 안 오시더라고요. 저희는 또 여기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고 또 전혀 거기에 또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손님들 생각에는 좀 만만해도 중국집이니까 좀 끄려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1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65만 2천여 명. 이 중 13%인 21만 5천여 명이 중국인이고 32.2%인 53만 1천여 명은 한국계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약 45%가 중국 국적인 겁니다. 일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사회 상황에서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출발한 질병이지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인들도 일부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인을 기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질병을 어떻게 우리 인류가 같이 협력해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점차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명칭을 2019 nCoV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권고했습니다. N은 신종을, CoV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전염되는 새로운 질환을 명명할 때 WHO의 모범 사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O는 지난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식 명칭은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은 2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동해시는 사고가 난 펜션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색 작업복을 입은 합동 감식반원들이 사고 현장과 건물 주위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발생 6일 만에 사고 현장에 대한 2차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합동 감식에는 경찰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2차 현장 감식을 통해 LP가스의 사전 누출과 불법 구조 변경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 날 1차 합동 감식이 이뤄졌지만 당시 확인하지 못한 최초 폭발 원인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가적으로도 확인하려고. 어느 정도 처음에 감식에서는 좀 결과가 좀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 이제 알았으나 감은 잡았는데 확인을 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2차 현장 감식이 진행되는 동안 유가족들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기본은 하겠지. 간접적인 살인인데 간접적인 살인에 인사규명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 유가족들의 이제 지금 1차 요구 사항이지. 현장 감식과 함께 최초 숨진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차 정밀 검사를 통해 체내에 LP가스가 어느 정도 흡입됐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해시는 중태에 빠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정 헌혈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시는 또 지난 30일 적절한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물주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 중북부 산지와 영동 북부 지역에는 지난 30일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최고 18cm에 달하는 눈이 내렸는데요. 모처럼 눈다운 눈이 내리자 대관령은 설경을 만끽하려는 관광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눈밭 위 풍경을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830m 대관령이 온통 흰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설경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대관령 휴게소 주차장은 빈자리가 없습니다. 모처럼 내린 눈다운 눈에 등산객들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우리 동네 눈이 없는데 여기 눈이 진짜로 천국 같아요. 네. 순백의 절경을 사각 프레임 속에 담기 위해서 사진동호회도 대관령 선자령으로 급히 행선지를 옮겼습니다. 동네 인천대공원에 가서 그 곤줄박이 새를 찍으러 가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눈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우선이지. 휴게소 상인들은 쏟아지는 눈과 몰리는 인파에 바쁜 하루를 보내며 행복한 비명을 지릅니다. 30일부터 31일 새벽까지 내린 눈의 양은 미시령 18cm, 강릉 왕산 14.8cm를 기록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양의 눈이 쌓인 겁니다. 동해상의 차가운 해수 온도와 대기 중의 공기가 만나 생성된 눈구름대가 동풍의 유입으로 도내 전반에 5에서 18cm의 많은
적소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도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당분간 눈과 비 소식은 없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다음 주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지만 4일부터 6일 사이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철원 평야는 매년 겨울마다 철새들의 월동지로 유명한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철새들이 철원 평야를 찾았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멸종 위기 1급인 두루미와 2급인 재두루미가 관측일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찾아와 장관을 이뤘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최북단 철원 평야. 겨울 진객 두루미들이 우아한 날개짓으로 하늘을 가릅니다. 땅에 내려앉은 두루미들은 추수 후 남아있는 벽실을 조심스럽게 주워 먹습니다. 매년 10월이면 겨울나기를 위해 철원 평야를 찾아오는 멸종위기 1급인 두루미입니다. 회색빛을 띠는 두루미는 멸종위기 2급 재두루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두루미떼가 철원 평야를 찾았습니다. 올해 이곳 철원 평야를 찾은 두루미는 모두 5,500여 마리로 추산됩니다. 8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고 관측일에 가장 많습니다. 철원 주민들과 환경당국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서식지 보전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두루미들의 월동을 위해 농민들이 나선 지도 20년이 됐습니다. 추수를 마치면 축구장 40여 개 넓이의 논에 물을 가두고 벽시와 우렁이 등 먹이를 준 겁니다. 식구잖아요, 두루미는요. 1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농부들은 보호자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당연히 식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거 좀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상의 길을 가려면은 자연스럽게 농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인 겁니다. 하지만 민통선 북상에 따라 외부인 접근이 쉬워지는 등 두루미 서식지를 위협하는 요소도 늘고 있습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고 또 기업형 축사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루미 이 훼손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좀 상황이 악화되는 어떤 측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당국하고 또 철원군하고 협의해서 보호조치 방안도 좀 강구를 하고. 철원군과 환경당국은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과 보호구역 지정에 적극 나서고 휴식연제 도입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선정하는 제41차 미분양 관리지역에 도내에서는 원주, 춘천, 강릉, 동해가 포함됐습니다. 시군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원주가 1,700여 세대로 가장 많았고 춘천, 동해 각각 700여 세대 순입니다. 이들 3개 지역은 미분양 해소 저조, 우려, 모니터링의 필요 등의 이유로 오는 7월 31일까지 관리기간이 적용됐습니다. 강릉의 미분양 주택은 400여 세대로 기준보다 적지만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오는 5월 31일까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어서 주말과 휴일 날씨입니다. 계절이 한 달 이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주말 낮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춘 절기인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본격 추위가 시작되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워낙 포근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한 기온차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4도, 원주 영하 3도, 속초와 강릉 1도가 되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6도, 속초 8도, 강릉 9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2월이 시작되며 기온은 부쩍 낮아지겠습니다. 영동 지역 기온은 계속해 떨어지겠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파도의 높이는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